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반복해서 제가 너무 반복을 해갖고 중간에는 좀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나 멀티옵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리플사가 오히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네요. 보시면은 멀티옵 관련해서 좀 볼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멀티옵이 왜 강력한 기능인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다시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얘기해줬어요. 아마 이제 멀티옵 기능을 모르는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라던가 만약에 해외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아마 왜 오늘 리플드랍에서 암시를 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포착을 못할 텐데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기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볼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 멀티옵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지금부터 멀티옵 관련된 담당자의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게 뭐고 어떻게 작동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디렉터라고 써있죠. 이 사람이 설명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멀티옵 기능은 리플렛 멤버에게 어떤 능력을 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를 이 사람은 지금 인터뷰에서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은행과 뱅크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안 페이라던가 인스타램. 그러니까 MTO 업체라던가 아니면 페이먼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업체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했어요. 디지털 월렛. 디지털 월렛 누가 있죠, 여러분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얘가 포함이 됐어요. 디지털 월렛. 자, 얘네들의 존재 몇 가지 예를 들고 가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디지털 월렛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업홀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리플사가 보시면은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주체가 하다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같이 볼게요. 보면은 자, 좀 빨리 넘길게요. 이거 유저구나. 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리플사의 공식 리플렛 How 리플렛 works 하면서 여기에서 리플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면서 리플렛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멤버, 바로 리플렛 멤버를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만 딱 언급하고 있어요. 은행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근데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이번 영상 때 디지털 월렛을 꼈어요, 얘네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이 존재가 아까 업홀드 같은 애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월렛, 그 멀티옵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로 꼈단 말이에요. 지금 디지털 월렛에서 최근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지금 예를 든 업홀드가 디지털 월렛을 하는 회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아직 오피셜로 밝힌 건 없지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디테일하게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피셜이 아닌 이상은 더 나가거나 또는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정황이 있으면은 가능성 높게 업홀드를 포함하거나 그 밖에 디지털 월렛 업체들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안점을 오늘은 있는 그대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과대하지도 않고 과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되도록 보고, 제가 업홀드를 언급한 까닭은 XIP 입출금이 되는 디지털 월렛이면서 여기 후보가 될 수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업홀드가 지금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면 리플사가 오피셜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렛 멤버에 디지털 월렛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없던 멤버인데. 그 점이 오늘의 주안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인데 어떤 멤버들이냐면 they don't have a direct relationship 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항상 그 멀티업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멀티업의 정말 무시무시한 이유는 그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페이먼트 하거나 세틀먼트 하려면 아니 페이먼트는 뺄게요. 세틀먼트를 하려면 환거래 계약 등을 맺어서 서로 계좌를 만들고요. 바로 우리가 흔히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부르는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 프리펀딩이라고 하는 예치금, 돈을 미리 쌓아두는 거죠. 그런 릴레이션십을 맺지를 않으면 세틀먼트가 안 된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디렉터는. 그들은 릴레이션십이 없다고 얘기했죠. 갖지 않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that's so important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because라고 하면서. 자,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설명드린 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관계를 맺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멀티업은 바로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필요 없게 이 사람은 과거라고 표현했어요. 과거의 것들로 지난 옛날 것들로 만든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이고 기존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만 세틀먼트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엘리미네이트 필요 없다는 거죠. 멀티업 기능이 활성화되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게 장점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볼게요. 자, 여기 써있죠. 멀티업이 이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용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좀 더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거를 유저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걸로 설명했어요. 다양한 경로로 갈 수 있다. 다양한 경로로. 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멀티업은 진짜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정말 이거는 시장을 뒤흔들 만한 기능입니다. 어디가 있지 그게? 여기 있겠네요. 바로 요놈 패스파인딩.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패스파인딩. 뭐냐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경로, 리얼타임으로 되는 경로, 그리고 가장 비용, 호스트가 적게 드는 경로, 그거를 찾아주는 거죠.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이 예제에선 이런 식으로 찾아준 거죠. 멀티업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은행이고 B라는 은행으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얘가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얘랑 다이렉트로. 환거래 계약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얘가 시암은행이라고 가져갈게요. 시암은행이 이제 멀티업을 쓴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얘는 얘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돈을 보내면서 대신 얘까지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 전달해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스위프트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엑스커런트도 가능해요. 근데 엑스커런트 없는 상황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있다면은 직접 보내면 되니까. 예. 하지만은 이제 없다는 가정을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이 그림 구도에서 없다고 봐야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한테 보내요. 돈을 세틀먼트를 해요. 그럼 얘는 시암은행이 만약 엑스라피드가 가동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대신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야. 멀티업을 활용해서. 멀티업. 엑스라피드를 쓴다면 이 볼륨 자체를 엑스라피드로 가져갈 수 있죠. 대신 보내줌으로써.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리플렛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기능이에요. 리플렛에 가입한 지금 은행들이 300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200개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200개는 넘었겠죠, 지금쯤이면. 200개 플러스지만은 사실 스위프트 쓰는 은행은 1000몇백 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나요? 아마 그걸 넘을 수도 있고, 아무튼 1000개 이상은 됐고요. 리플렛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걔네의 페이먼트 처리량도 공개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리플렛은 비교도 안 되죠, 지금 페이먼트 볼륨 자체가.
하지만은 멀티옵이 뭐가 무섭냐면은 스위프트를 뛰어넘으려면 다 리플렛 멤버로 들어와야 돼요. 스위프트 쓰고 있는 은행들이. 근데 멀티옵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리플렛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페이먼트를 이런 식으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당연히 이게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은행에 돈을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릴레이션십이 없으면은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저렴하니까. 기존에 스위프트를 쓰면은 얘랑 관계를 맺는 누군가를 막 찾아야 돼요. 찾는데 제가 제약 조건 말씀을 드렸죠. 환거래 은행들을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되는데 제약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출발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선을 만들어갖고 계속 찾아갖고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이게 10개를 거칠지 20개를 거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증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와 같이 금융이 잘 안 돼 있는 곳, 당연히 그쪽 은행이랑은 릴레이션십도 많이 맺어져 있지 않겠죠. 그런데 돈을 보내면 세틀먼트 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막 2주도 걸려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거치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칠 바에는 그냥 시암은행 통해서 이렇게 한 방에 가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 리플렛 멤버를 더 채워야지 페이먼트 볼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굳이 더 채우지 않아도 기존의 이 200여 개의 리플렛 멤버들을 활용해서 이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볼륨들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리플렛 쪽으로. 결국에 얘가 $100 보내려고 하는 거는 얘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하니까 엑스라피드 볼륨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설명을 볼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약간 진짜 업됐어요, 지금 제가. 너무 흥분돼갖고. 이제 남은 그 한 2단락 정도 설명이 남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보시죠, 같이 나머지를. 오늘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했어. 나머지 내용 보시죠. 이거 잘렸네. 자, 봅니다. 나머지. 제스처도 취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왜 자꾸 광고 같으냐. 자, 여기 써있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어디에서요? Terms of the test. 테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테스트는 어떤 거냐? We are doing. 뭐야. 하지마. 왜 자꾸 광고 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어떤 것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것이라고 그래요. When they go through 엑스라피드. 엑스라피드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합쳐갖고 정리를 드리면 뭐냐면은 이 멀티옵 관련된 담당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이미 봤어요. 뭘 봤냐면 테스트를 하면서 봤는데 뭐냐면 이 멀티옵을 활용해갖고 아까 그림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 리플렛 멤버가 아닌 애들 거를 멀티옵을 활성화한 리플렛 멤버를 통해서 그 페이먼트 볼륨과 세틀먼트 볼륨을 끌어왔을 때 엑스라피드를 통할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다는 거를 이미 봤대요. 테스트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시암은행 아니면 앞으로 멀티옵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은행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과 설명들이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퍼포먼스가 직접 데이터들이 눈으로 확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저는 이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멀티옵이 지금 리플렛 멤버들이 다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시암은행만 오피셜로 아직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 리플렛 멤버가 지금
우리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죠. 항상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100개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플렛 멤버. 자, 보죠, 같이. 리플렛 멤버 몇 명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보죠. 여기에는 공개 안 했네요, 홈피에는. 자, 어차피 100개 이상이라고 컨퍼런스 등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나? 한번 찾아보죠, 잠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다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충격적인 소식에 약간 너무 업됐어요. 지금 하이 텐션이에요, 지금. 너무 흥분해갖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흥분했어, 오늘. 여긴 안 나있네요. 안 나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기사와 정보들을 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리플렛 멤버들 100개 이상이라고 항상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죠. 딱 100개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00개 은행들이 만약에 전부 다 멀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득을 많이 챙길 수가 있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같이 볼까요? 너무 업됐어요. 기분이 좋아하고. 자, 이게 이제 시암은행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지우고 이게 시암은행. 자, 예를 들었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멀티업 기능을 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되는지는 명확하죠. 아까 보셨지만은 분명히 시암은행도 스위프트 쓰고 다 쓸 거예요. 엑스커런트는 기존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기존의 시스템 놔두고 얘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애예요. 그게 특징이라고. 그리고 리프사는 그런 비즈니스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자체를 이렇게 했다고 중앙은행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암은행도 스위프트 쓸 텐데 이거를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멀티업 활성화시키면. 스위프트, 페이먼트 다 들어와. 내가 더 저렴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디렉터가 설명한 대로 엑스라피드를 이거 받아낸 거를 대신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멀티업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거를 이미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암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플렛 멤버들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거나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이미 하고 있겠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 그게 오늘 리플 저 에피소드에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정말 놀랄만한 대박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게 오늘 새벽에 떴어요. 저 리플 에피소드가. 그래갖고 그 월가 소식과 이 멀티업 관련된 걸 너무너무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저녁까지 참느라 힘들었어요. 이거 막 자꾸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나갖고 저만 신날 순 없잖아요. 드디어 이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와. 멀티옵은 이거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갖는 문제는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세틀먼트 하려면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돼요. 서로 계좌를 틀고 그 안에 돈을 예치금을 걸어놔야지만 세틀먼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릴레이션십이 없는 은행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자기랑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은행을 찾아서 걔를 통해서 돌고 이제 걔가 관계를 맺고 있는 애, 그러니까 나보다 한 달이 더 건너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한 달이 더 건너 있는 애, 한 달이 더 건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리를 건너서 만약에 제가 돈을 보내려는 B 은행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다리를 건너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나온 게 애쉬가 얘기한 건데 잘 보세요. 자, 애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걸 얘기해줬어요.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와 엑스비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말 개략적으로 핵심만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얘기해줬어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여기서 잘 보세요. 바로 요거. 그러니까 엑스커런트를 쓰지 않으면은 아까 같이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할 때 이 FTP 서버 통해서 그 다음 은행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여기 써있죠.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거 처리하는데 3에서 5일이 걸려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써있죠. 3-day wait이라고 돼 있잖아요.
프로세스 진행하려면 3일을 기다려. 자, 이걸 설명드리려나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다는 걸 멀티옵이. 완전 게임 체인저죠.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기능이 활성화된 시암은행이 있다고 해서 당장 갑자기 판이 엎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될 거지, 판이 엎어지려면 바로 그 스위프트 쓰는 은행들이 바로 시암은행을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 시암은행이 마찬가지예요. 시암은행이 그 스위프트 쓰는 그 페이먼트 쓰는 은행들의 볼륨을 땡겨오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역시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 기능이긴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스위프트 통해서 이거 오는 거를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암은행과 릴레이션십이 있는 애들만 시암은행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또는 간접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두 다리 건넜을 경우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시암은행과 릴레이션십을 한 다리 건너든 두 다리 건너든 이게 가능한 애들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멀티옵으로 처리할 수 있지, 얘랑 간접적으로 막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도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안 되는 애들은 얘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명확하게도 이쪽 부분, 그러니까 리플렛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틀먼트 하려면 결국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노스트로 보스트로 결국엔 필요해요. 지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제3자한테 부탁을 하던가, 3자한테 돈 대신 줘 하고서는 나중에 너한테 돈 줄게, 부탁하는 대가의 수수료와 실제로 송금하는 돈, 세틀먼트 하던 액수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시암은행한테 부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한계점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리플렛의 문제가 아니라 스위프트의 문제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이것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은행들을 얘가 끌어올 수는 없어요, 시암은행이. 근데 확실한 건 태국 내 은행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국내 은행들끼리는 제가 설명드렸죠. CCP라고 센트럴 카운터 파티.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중앙에서 응집시켜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만들어주는 CCP라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었죠. 한국거래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KRX.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태국에도 이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국내 은행들, 태국 내 국내 은행들은 멀티옵으로 다 끌어들일 수 있죠. 확실하게. CCP만 있다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국내 은행들은 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암은행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나온 거예요. 다 연결고리를 다 설명드릴게요. 시암은행의 멀티옵 기능이 인사이트로 떴잖아요. 9월 28일날. 그래서 여기 지역은행에 대한 언급을 했을 거예요. 보시죠.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거 다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볼까요? 여기 있죠. with 멀티옵 금융기관을 할 수 있대요. connect, direct. 그러니까 directly, 다이렉트로 SCB에 연결할 수 있대요. 여기 써있죠. can settle payer across 지역 간에. 그래서 여긴 더 확장시켜서 아시안 지역까지도 언급했잖아요. 아세안 리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부분에. 한국의 은행은 모르죠. 그거를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어떻게든 릴레이션십을 맺고만 있으면 가능은 하지만 그 금융권 안에 실제 릴레이션십이 계약 관계잖아요. 그런 계약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은행들끼리 맺어져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국은행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암은행과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가능은 하죠. 한국은행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어메이징한 기능입니다.